70이 넘은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의식도 흐릿한 상태입니다. 병실 밖 복도에는 50 중반의 아들이 벽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건조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사람과의 관계가 그만큼 메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는데 아들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버지 집을 정리하러 갔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먼지 쌓인 그 일기장을 펼치는 순간 그는 자신이 평생 알지 못했던 한 남자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그 일기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들은 왜 그토록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왔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겨울 서울 외곽의 한 작은 아파트입니다. 2층짜리 낮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가는 시각, 하늘은 이미 어둠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 54세. 그는 회사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버지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사흘 전 갑자기 쓰러져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깨어날 가능성이 50%도 안 된다고. 깨어나더라도 예전 같지는 않을 거라고. 민수는 아버지 집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오래된 문이 소리를 냈습니다. 집안은 어둡고 냉랭했습니다. 난방도 꺼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 하나, 브라운관 텔레비전 하나, 부엌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 몇 개가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통 하나, 계란 몇 개, 우유 한 팩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사셨구나.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5년 동안 혼자 이 집에서 사셨습니다. 민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렀습니다. 그것도 의무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한 분이었습니다. 감정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아니,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칭찬도 없었고 격려도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고개 한번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대학 입학했을 때도 결혼했을 때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고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민수는 평생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로는 아버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명절에도 형식적으로만 만났습니다. 어차피 아버지도 저한테 관심 없으시잖아요. 민수는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내는 그럴 때마다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인데 더 잘해드려야지.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감정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처리를 위해 서류를 찾아야 했습니다. 통장, 도장, 건강보험증, 필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거실 장롱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양말과 속옷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도 있었고
색이 바랜 컬러 사진도 있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젊었습니다. 40대였을까요? 머리카락도 까맣고 주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무표정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런 표정으로 사셨네. 민수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세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통장들이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 2권, 우체국 통장 1권. 민수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많지 않았습니다. 200만 원 정도. 연금으로 생활하시던 아버지였으니 당연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랍 맨 밑바닥에 뭔가 단단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민수는 통장들을 꺼내고 손을 더 깊이 넣었습니다. 천으로 감싼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꺼내보니 낡은 노트였습니다. 아니, 일기장이었습니다. 갈색 가죽 표지였습니다.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고 페이지들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날짜를 보았습니다. 1987년 3월 5일. 민수가 태어나던 해였습니다. 그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일기를 쓰셨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게다가 38년이나 된 일기장이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오해하고 살았다는 것을, 자신이 몰랐던 아버지의 진심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아들이었는지를. 1987년 3월 5일. 오늘 아들이 태어났다. 3kg 200g.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의사가 말했다. 아내는 힘들어했지만 아이를 보자 웃었다. 나는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보았다. 작았다. 빨갛고 쭈글쭈글한 얼굴이었다. 그런데 눈물이 났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잘 키울 수 있을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두렵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리라.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하리라. 민수는 첫 페이지를 읽고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읽었습니다. 1987년 5월 12일. 아들이 100일이 되었다. 아내가 100일상을 차렸다. 떡도 만들고 과일도 올렸다. 나는 공장에서 일하느라 늦게 들어왔다. 아내가 서운해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돈을 벌어야 한다. 이 아이를 위해 큰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 좋은 것 먹이고 싶다. 공부도 실컷 시키고 싶다. 그러려면 내가 더 일해야 한다. 1988년 1월 23일. 아들이 열이 났다. 밤새 울었다. 아내도 밤새 잠을 못 잤다. 나는 새벽에 약국에 가서 약을 사왔다. 병원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다. 월급날까지 아직 일주일이 남았다. 통장 잔액은 10,000원. 쌀도 떨어졌다. 아내는 아무 말 없지만 나는 안다. 내가 무능해서 이런다는 것을. 미안하다. 곧 나아질 것이다. 조금만 참아라.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고생을 하셨다니 자신은 전혀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에는 항상 따뜻한 집, 따뜻한 밥, 깨끗한 옷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1988년 6월 7일. 공장에서 손가락을 다쳤다. 기계에 끼었다. 병원에 갔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주일은 쉬어야 한다고 했다. 걱정이다.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번다. 산재 처리도 안 된다. 사장이 그냥 쉬라고만 했다. 화가 났지만 참았다.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다. 가족을 위해 참아야 한다. 1989년 3월 5일. 아들이 두 돌이 되었다.
벌써 걸어 다닌다. 아빠, 엄마도 말한다. 오늘 아침 나를 보고 아빠라고 불렀다. 가슴이 뭉클했다. 일찍 나가야 해서 안아주지 못했다. 아내는 케이크라도 사오라고 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월말이면 보너스가 나온다. 그때 사주마.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곧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민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케이크 하나 사줄 돈도 없이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민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두 돌 때 기억은 없었습니다. 너무 어렸으니까요. 하지만 어렸을 때 생일마다 케이크를 받았던 기억은 있었습니다. 그게 다 아버지가 고생해서 벌어주신 돈이었습니다. 1992년 6월 15일 아들이 유치원에 들어갔다. 입학금이 비쌌다. 한 달에 10만 원. 내 월급이 60만 원인데 10만 원을 유치원비로 내야 한다. 하지만 보내고 싶었다. 다른 아이들은 다 간다. 우리 아들도 보내야 한다. 아내는 집에서 봐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안 된다. 이 아이는 친구들과 놀아야 한다. 사회성도 길러야 한다. 나는 야근을 더 하기로 했다. 주말에도 일하기로 했다. 돈을 더 벌어야 한다. 1993년 10월 3일. 공장이 어렵다고 한다. 구조조정을 한다고 한다. 나이 많은 사람부터 자른다고 한다. 나는 38이다. 젊지 않다. 불안하다. 잘리면 어떡하나. 아들 유치원비는 어떻게 내나. 집세는 어떻게 내나. 밤에 잠이 안 온다. 아내는 자고 있다. 아들도 자고 있다. 나만 천장을 보며 걱정하고 있다. 1994년 2월 28일. 다행히 살아남았다. 구조조정에서 안 잘렸다. 하지만 월급이 줄었다. 10만 원 깎였다. 50만 원이 되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내에게 미안하다. 더 잘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다. 아들에게도 미안하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돈이 없다. 나는 무능한 아버지다. 민수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자책하며 사셨다니, 그토록 가족을 생각하며 사셨다니, 민수는 한 번도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무뚝뚝하고 차갑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 마음속으로는 늘 가족을 걱정하고 계셨던 겁니다. 일기장 속 아버지는 민수가 아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민수는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5년 3월 2일.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입학식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았다. 야근이 잡혀 있었다. 거절할 수 없었다. 아내만 혼자 갔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더니 아들이 교복 입은 모습을 보여줬다. 잘 어울렸다. 사진을 찍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카메라가 없다. 돈을 모아서 카메라를 사야겠다. 1996년 7월 18일. 아들이 1등을 했다고 한다. 시험을 잘 봤다고 한다. 아내가 기뻐했다. 나도 기뻤다. 하지만 표현하지 못했다. 잘했다는 말밖에 못했다. 속으로는 정말 자랑스러웠다. 내 아들이 이렇게 똑똑하다니. 상으로 뭔가 사주고 싶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다음 달 월급날에 사주마. 1997년 4월 25일. 아들이 학원에 가고 싶다고 했다. 친구들이 다 간다고 한다. 수학학원, 영어학원. 한 달에 20만 원이라고 한다. 비싸다. 하지만 보내주고 싶다. 우리 아들이 뒤처지면 안 된다. 나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기로 했다. 몸이 힘들지만 괜찮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 민수는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대리운전을 하셨다니 전혀 몰랐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학원에 다니게 되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친구들이 다 학원에 간다고 조르자 아버지가 허락하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당연한 듯이. 그런데 그 뒤에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아버지는 낮에 일하고 밤에 또 일하셨던 겁니다. 잠은 언제 주무셨을까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997년 9월 3일. 오늘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 대리운전 하다가 졸았다. 차가 중앙선을 넘었다. 다행히 맞은편에 차가 없었다. 식은땀이 났다. 죽을 뻔했다. 하지만 계속해야 한다. 돈이 필요하다. 조심하자.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한다. 1998년 2월 14일. 아들이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받았다고 한다. 여자친구한테서. 얼굴이 빨개져서 말했다. 귀여웠다.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참았다. 웃으면 놀릴까봐. 아들이 잘하고 있다. 벌써 11살이다. 시간이 빠르다.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2000년 1월 1일. 새 천년이 시작되었다. 밀레니엄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떠들썩하다. 하지만 나는 그냥 하루하루 일하며 산다. 아들은 이제 중학생이 된다. 중학교 입학 준비를 해야 한다. 교복도 사야 하고 책도 사야 한다. 돈이 많이 든다. 대리운전 횟수를 늘려야겠다. 2000년 3월 5일. 아들이 13살이 되었다. 중학생이 되었다. 사춘기인지 말이 없다. 나한테 말을 잘 안 한다. 무뚝뚝하다. 나를 닮았나. 아내는 원래 그 나이가 그렇다고 한다. 하지만 서운하다. 좀 더 많이 대화하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도 말주변이 없다. 2002년 9월 12일. 아내가 아프다. 병원에 갔다. 위암이라고 한다. 초기라서 수술하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비용이 1000만 원이다. 보험이 없다. 어떻게 마련하나. 대출을 받아야 한다.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자. 걱정할까봐. 나 혼자 감당하자.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위암 수술을 받으셨던 것도 그때였습니다. 민수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별일 아니다. 간단한 수술이다라고만 하셔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술 후 회복하셨고 민수는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대출받으셨다니. 그 돈을 얼마나 오래 갚으셨을까요? 민수는 계속 읽었습니다. 2003년 5월 6일. 대출 이자가 너무 높다. 한 달에 50만 원씩 갚아야 한다. 원금은 줄지도 않는다. 이자만 내고 있다. 언제 다 갚나.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아내가 건강해졌으니 다행이다. 돈은 다시 벌면 된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2004년 4월 22일. 아들이 고등학교에 합격했다. 명문고라고 한다. 자랑스럽다.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이 났다.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잘 컸다.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가 비싸다. 하지만 괜찮다.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된다. 나는 더 열심히 일하면 된다. 2005년 12월 30일. 올해가 간다. 힘든 한 해였다. 몸이 너무 피곤하다. 요즘 자주 어지럽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 돈도 없다. 조금만 더 버티자.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된다. 내년이 중요하다. 대학 입시다. 학원비를 더 많이 내야 한다. 과외도 시켜야 한다. 돈을 더 벌어야 한다. 나는 쉴 수 없다. 민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못하시면서 민수를 위해 돈을 벌고 계셨던 겁니다. 민수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왜 진작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왜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요? 민수는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일기장을 폈습니다. 2006년의 일기들이 나왔습니다. 2006년 3월 15일.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 서울의 좋은 대학이다.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등록금이 400만 원이다. 한 학기에 1년이면 800만 원이다. 4년이면 3,200만 원이다. 어떻게 마련하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아들 명의로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받기로 했다. 아들이 사회 나가서 빚부터 갚으면 안 된다. 내가 갚을 것이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아버지가 받으셨다니. 민수는 학자금 대출을 자기 명의로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졸업 후 몇 년에 걸쳐 갚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버지 명의였다니. 그럼 아버지가 갚으셨다는 건가요? 2006년 5월 2일. 아들이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다. 친구들도 사귀고 동아리도 들었다고 한다. 좋다. 젊을 때 많이 경험해야 한다. 나는 그러지 못했다. 고등학교도 못 나왔다. 공장에서만 일했다. 아들은 나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많이 배우고 많이 즐기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2007년 3월 3일. 아들이 군대에 간다. 내일 입대한다. 저녁을 함께 먹었다. 아들은 말이 없었다. 나도 말이 없었다. 우리는 원래 말이 없다. 아내가 옆에서 이것저것 챙겼다. 나는 아들을 보았다. 많이 컸다. 이제 20이다. 어른이 되었다. 군대에서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란다. 다치지 말고 돌아오기를 바란다. 2007년 5월 15일. 아들이 훈련소를 수료하고 자대 배치를 받았다. 편지가 왔다. 아버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건강합니다. 짧은 편지였다. 하지만 눈물이 났다. 아들이 건강하다니 다행이다. 나는 답장을 썼다. 아들아, 아버지도 잘 지내고 있다. 힘들어도 잘 견디거라.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것밖에 못 썼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2008년 10월 23일. 공장이 문을 닫는다. 중국으로 이전한다고 한다. 모두 해고된다. 나도 해고된다. 25년 일한 회사다. 퇴직금은 2천만 원이라고 한다. 적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새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나이가 50이다. 어디서 받아주겠나? 걱정이다. 2009년 1월 9일. 일자리를 찾고 있다. 한 달째다. 아무도 50대를 안 뽑는다. 퇴직금으로 버티고 있다. 하지만 돈이 빠르게 줄어든다.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 아들 등록금도 내야 한다. 아들은 군대에서 곧 전역한다. 복학할 것이다. 돈이 필요하다.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2009년 3월 27일. 일자리를 구했다. 경비원이다. 아파트 경비원. 월급은 120만 원. 적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 밤낮으로 일해야 한다. 이틀 일하고 하루 쉰다. 힘들 것 같다. 하지만 해야 한다. 가족을 위해. 2009년 5월 30일. 아들이 전역했다. 복학했다.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한다. 편의점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나는 말렸다. 공부에 집중하라고 했다. 하지만
아들은 돈을 벌고 싶다고 한다. 용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내가 제대로 못해줘서 그런다. 미안하다. 2010년 2월 14일. 경비일이 힘들다. 허리가 아프다. 다리도 아프다. 나이가 50이 되니 몸이 말을 안 듣는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아들이 아직 학교 다닌다. 졸업할 때까지 버텨야 한다. 조금만 더 버티자. 2011년 2월 5일. 아들이 졸업한다. 4년이 지났다. 빨랐다. 아들은 취직 준비를 하고 있다. 면접을 보러 다닌다. 잘 되기를 바란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나는 아들의 성공이 내 성공이다. 아들이 잘 살면 나는 행복하다. 2011년 7월 2일. 아들이 취직했다. 대기업에 들어갔다. 정말 자랑스럽다. 나는 공장에서 일했고 경비원으로 일하지만 내 아들은 대기업 직원이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이 이뤘다. 기쁘다. 정말 기쁘다. 오늘 밤 술 한 잔 마셔야겠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경비원으로 일하셨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민수는 대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회사를 그만두셨다는 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뭘 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취업 준비에만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52살의 경비원이 되셨고 밤낮으로 일하시면서 민수의 학비를 대주셨던 겁니다. 민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2012년 5월 12일.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한다. 회사 동료라고 한다. 사진을 보여줬다. 예쁘다. 착해 보인다. 아들이 행복해 보인다. 좋다.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2013년 10월 5일. 아들이 결혼한다고 한다. 내년 봄에. 나는 축하한다고 했다. 속으로는 걱정이다. 결혼 비용이 많이 든다. 아들은 자기가 다 한다고 한다. 하지만 아버지가 도와줘야 하지 않나? 돈을 모아야겠다. 경비 일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일을 더 해야겠다. 2013년 12월 25일. 밤에 대리운전을 다시 시작했다. 10년 만이다. 나이가 55인데 또 대리운전을 한다. 몸이 힘들다. 하지만 아들 결혼 자금을 모아야 한다.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다. 아버지로서 마지막 책임이다. 2014년 4월 12일. 아들이 결혼했다. 예식장은 작았다. 하지만 따뜻했다. 아들은 행복해 보였다. 며느리도 좋은 사람 같다. 나는 아들에게 2천만 원을 줬다. 경비일과 대리운전으로 모은 돈이다. 1년 동안 모았다. 적지만 받아라. 아들은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2천만 원을 주셨다니. 민수는 결혼할 때 아버지한테 500만 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머지는 자기 돈으로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이었다니. 아버지가 1년 동안 경비일과 대리운전을 병행하며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2015년 3월 22일. 손자가 태어났다. 아들에게 아들이 생겼다. 병원에 가서 봤다. 작았다. 30년 전 아들을 봤을 때처럼 눈물이 났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아들처럼 똑똑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나는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버지도 제대로 못했는데 할아버지를 할 수 있을까? 2016년 6월 3일. 아내가 쓰러졌다. 뇌경색이다. 병원에 입원했다. 의식은 있지만 말을 잘 못한다. 오른쪽이 마비되었다. 의사는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한다.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한다. 걱정이다. 하지만 어떻게든 해야 한다. 평생 고생만 시킨 아내다. 이제라도 잘해주고 싶다. 2017년 2월 14일. 아내가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말도 조금씩 한다. 걷지는 못한다. 휠체어를 타야 한다. 나는 아내를 돌본다. 경비 일을 그만뒀다. 아내를 돌봐야 하니까. 돈이 없어도 괜찮다. 아내가 더 중요하다. 연금으로 산다. 빠듯하지만 견딘다. 2018년 5월 5일. 아내가 많이 좋아졌다. 지팡이를 짚고 걷는다. 말도 거의 정상이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아내는 고맙다고 한다. 내가 잘 돌봐줘서 나았다고 한다. 아니다. 내가 제대로 못해줘서 아픈 거다. 미안하다. 2019년 10월 17일. 아내가 또 쓰러졌다. 심장마비다. 급하게 병원에 갔다. 하지만 늦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떠났다. 장례식을 치렀다. 아들이 왔다. 며느리도 왔다. 손자도 왔다. 다들 울었다. 나는 울지 못했다. 실감이 나지 않는다. 아내가 정말 간 걸까? 집에 돌아왔다. 텅 비었다. 아내가 없다. 외롭다. 2019년 12월 30일.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다. 아내가 그리웠다. 말 한마디 없어도 옆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 이제야 안다. 아들은 가끔 온다. 바쁘니까 이해한다. 나도 젊었을 때 바빴다. 손자는 귀엽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들한테도 그랬듯이. 2020년 3월 5일. 아들 생일이다. 33이다. 전화를 했다. 생일 축하한다. 그 말밖에 못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사랑한다고, 자랑스럽다고, 고맙다고.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나는 평생 그랬다. 말을 못한다.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들이 나를 차갑게 생각하는 것 같다. 서운하다. 하지만 내 잘못이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이렇게 외로워하셨다니. 민수는 장례식 후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그것도 의무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괜찮지 않으셨는데 2021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어떤 해가 될까? 나는 64이 되었다. 늙었다. 거울을 보면 낯설다. 주름투성이 노인이 서 있다. 이게 나인가? 젊었을 때는 악착같이 살았다. 가족을 위해, 아들을 위해. 이제 아들은 다 컸다. 내 역할은 끝났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2021년 5월 2일 건강검진을 받았다. 혈압이 높다. 당뇨도 있다. 콜레스테롤도 높다. 의사는 약을 먹으라고 한다. 술과 담배를 끊으라고 한다. 운동을 하라고 한다. 알았다. 하지만 실천하기 어렵다. 혼자 사는데 뭐하러 건강을 챙기나. 그냥 이대로 살다 가면 된다. 2022년 3월 15일. 요즘 자주 어지럽다. 두통도 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귀찮다. 그냥 참는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 약국에서 약 사 먹으면 된다. 2023년 7월 23일. 아들이 손자와 함께 왔다. 손자가 많이 컸다. 벌써 8살이다. 초등학교 2학년이다. 손자는 나를 보고 인사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예의 바르다. 나는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 손자가 웃었다. 아들은 나를 걱정스럽게 봤다. 아버지, 얼굴이 안 좋으신데
병원 가셨어요? 나는 괜찮다고 했다. 걱정 끼치기 싫어서. 2024년 1월 2일. 새해다. 올해는 67이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요즘 생각이 많다. 내 인생은 뭐였을까? 그냥 일만 하다가 늙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 후회는 없다. 하지만 아쉽다. 아들에게 더 잘해줄 걸. 더 많은 말을 할 걸. 사랑한다고 말할 걸.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2024년 6월 5일. 아들이 승진했다고 한다. 부장이 되었다고 한다. 자랑스럽다. 내 아들이 부장이라니. 나는 평생 말단 노동자였는데 아들은 나보다 훨씬 잘 살고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 2024년 9월 12일. 요즘 왼쪽 팔이 자주 저린다. 힘도 없다. 물건을 들기 힘들다. 걱정된다. 하지만 병원은 안 간다. 가면 큰 병 나올까봐 무섭다. 그냥 모르는 게 나을 것 같다. 2025년 1월 25일. 오늘 아침 쓰러질 뻔했다. 일어나려는데 몸에 힘이 없었다. 한참을 누워 있다가 겨우 일어났다. 병원에 가야 한다. 하지만 혼자 가기 무섭다.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바쁠 텐데. 민폐 끼치기 싫다. 2025년 2월 3일. 아들에게 전화했다. 병원 가고 싶다고 했다. 아들은 놀란 것 같았다. 내가 먼저 병원 가자고 한 게 처음이니까. 아들이 주말에 데리러 온다고 했다. 고맙다. 아들아, 미안하다. 늙은 아버지가 짐이 되는구나. 2025년 2월 5일. 오늘이 내 생일이다. 72살이다. 아들이 와서 밥을 사줬다. 케이크도 사줬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생일을 보낸다. 손자도 왔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손자가 그린 그림을 선물로 줬다. 가족 그림이다. 할아버지, 아빠, 엄마, 나. 4명이 손잡고 웃고 있다. 눈물이 났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2025년 2월 7일. 아들과 병원에 갔다. 여러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한다. 불안하다. 큰 병은 아니기를 바란다. 조금만 더 살고 싶다. 손자가 크는 걸 보고 싶다. 아들이 행복한 모습을 더 보고 싶다. 2025년 2월 14일. 검사 결과가 나왔다. 뇌에 작은 종양이 있다고 한다. 양성일 수도 있고 악성일 수도 있다고 한다. 정밀 검사를 더 받아야 한다고 한다. 아들은 걱정하고 있다. 나는 담담하다. 이미 충분히 살았다. 후회 없다. 다만 아들에게 미안하다. 제대로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했다. 2025년 2월 15일. 이 일기가 마지막 일기가 될 것 같다. 내일 정밀 검사를 받는다.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다. 오늘 이 일기를 쓰면서 내 인생을 돌아본다. 행복했나? 그렇다. 아들이 있어서, 가족이 있어서, 후회되는 게 있다면 감정 표현을 못한 것이다. 아들아, 이 일기를 읽는다면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평생 너를 위해 살았다는 것을, 말로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너를 생각했다는 것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 아들이 되어줘서. 민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그 다음 날 아버지는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가셨다가 병원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민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민수는 아버지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저를 사랑하신 줄 몰랐어요. 저는 평생 아버지를 오해하고 살았어요. 아버지를 차갑다고 생각했어요. 무관심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저를 위해 사셨잖아요. 민수는 일어났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야 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민수는 일기장을 가방에 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아버지를 봐야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면회 시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사정했습니다. 제발이요. 아버지를 봐야 해요. 꼭 봐야 한다고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분만요. 5분만 계세요. 민수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비, 비, 비.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은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수예요. 아버지 일기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손등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랐어요. 저는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관심 없는 줄 알았어요.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저만 생각하고 사셨잖아요. 말은 못하셨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제가 눈이 없어서 못 봤어요. 제가 귀가 없어서 못 들었어요. 민수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평생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말할게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셔서, 키워주셔서, 공부시켜주셔서, 결혼시켜주셔서 고마워요. 민수는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제발 깨어나세요. 깨어나서 제 말 들어주세요. 제가 직접 말하고 싶어요. 아버지 일기장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 제 입으로 직접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들리세요? 아버지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흐릿한 눈동자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민수는 외쳤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의사도 왔습니다. 다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입술을 움직이셨습니다. 무언가 말씀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정말 사랑한다. 민수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그날 밤 중환자실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72년과 54년. 두 남자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의지가 대단하시네요.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셔서 깨어나신 것 같습니다. 민수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깨어나셨는지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평생 못했던 말을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한 달 동안 입원하셨습니다. 민수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저녁마다 병원에 가서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내와 아들도 자주 왔습니다. 병실에서 아버지와 민수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생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 이야기, 학교 다닐 때 이야기, 군대 이야기, 결혼 이야기. 아버지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수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평생 말을 못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일기를 읽었다고 했지? 네. 다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민수는 처음 보는 아버지의 미소였습니다. 다행이다. 그걸 내가 읽어줘서.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힘드셨으면 저한테 말씀하시지. 말하면 뭐하나. 너도 걱정할 텐데. 아버지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었다.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었다. 민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불행하셔서 행복할 수 없어요. 이제 알았어요. 가족이란 게 뭔지. 아버지는 민수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이렇게 와줘서, 곁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이제부터 제가 아버지를 돌볼게요. 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신 것처럼. 며칠 후 손자가 병원에 왔습니다. 10살 된 손자는 할아버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아버지는 손자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일어났다. 우리 손주 보고 싶어서. 손자는 할아버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그림 그렸어요. 할아버지 드리려고. 손자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빠와 자기가 손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림을 받아들으셨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예쁘게 그렸구나.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이루지 못한 것. 그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과의 교감이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서툴렀습니다. 감정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한 달 후 아버지는 퇴원하셨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시던 그 작은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민수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집에서 사세요.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너희 생활이 불편해진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모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민수네 집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아버지 방으로 꾸몄습니다. 침대도 놓고 책상도 놓고 텔레비전도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새 방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부족해요. 아버지가 평생 저한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부터 민수네 집에는 웃음소리가 늘었습니다. 저녁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민수, 아내, 손자. 4명이 함께. 아버지는 손자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를 따랐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알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란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못해주셨던 것을 손자에게 해주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감정 표현이 훨씬 자유로워지셨습니다. 웃음도 많아지셨습니다. 어느 주말 민수는 아버지와 단둘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단풍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팔을 잡아드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너랑 같이 걸으니까 좋구나. 저도 좋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앞에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오리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을 보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죽으면.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다. 들어봐라. 내가 죽으면 일기장을 태워라. 그냥 없애버려라.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일기장은 제가 평생 간직할 거예요.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게 뭐가 좋다고. 좋아요. 저한테는 보물이에요.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보물이에요. 아버지는 민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웃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라. 민수도 웃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오래오래 사세요. 손자 결혼하는 것도 보시고 증손자도 보셔야 해요. 그래, 그러고 싶구나. 가족들과 오래 같이 있고 싶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이제는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아버지 일기장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38년 전 민수가 태어나던 날의 일기였습니다. 오늘 아들이 태어났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하리라.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말없이 민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평생 고생만 하신 아버지에게 이제라도 효도하겠다고, 사랑한다고 매일 말씀드리겠다고.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둥근 보름달이었습니다. 민수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72년 동안 바라보셨을 그 달을, 가족을 생각하며 외롭게 바라보셨을 그 달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민수도 이제는 함께였습니다. 진심을 나누는 가족이었습니다.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정말로. 그 순간 옆방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밤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내일도 함께 하자고. 가족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말이 서툴러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 마음이 전해지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네 집에는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72년과 54년. 두 남자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사랑의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